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 2025년 3월 14일 3월 14일이 어떤 날이기에 운명의 날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 날이 아닐까 일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최종 변론 기일이 2017년 2월 17일이었거든요. 2월 27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일 후에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날 탄핵 심판의 결과를 선고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예측인데 뭐 소요기간이 11일이 될지 12일이 될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변론 기일은요 2025년 2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11일이 지난다고 했을 때는요 3월 8일이 되는데 3월 8일은 이미 지나갔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날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할 것이냐. 현재까지 말입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을 하고 나서 헌재에서 8건의 탄핵 심판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7건이 8건 중에 7건이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금요일 날 선고가 됐거든요. 최종 종결일 11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가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만에 금요일에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생겼죠.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이유는요. 구속시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체포시간에서 구속 만료시간을 보면 체포시간은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이거든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은요.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 기소를 한 시간은 2025년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이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여기서 과연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 또한 구속기간의 전체 기간도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서 썼는데 이런 법률의 규정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절차적인 문제 내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져요. 이게 예전 같으면 주간 단위로 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발표가 됐을 텐데 10일이 넘어 지나서 말입니다. 그것도 최종 변론 기일이 말입니다. 실제로도 10일이 넘게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52일 만에 이제 석방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실제 체포 기간이 2025년 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바뀌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탄핵 변론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또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자료로 삼았다. 잘못된 조사의 증거자료가 탄핵 심판의 증거자료가 됐다.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탄핵 일지를 보면 2025년 1월 4일에서 2월 5일까지 1차에서 11차 변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헌재의 탄핵 심판이 선고되는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죠? 게다가 탄핵 심판의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 그중에는 공수처의 조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조사를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자료 자체가 지금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탄핵 심판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심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재심 가능성도. 재심이 법령에 대한 것은 아예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재심 자체가, 탄핵 심판도 재심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고 쳐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저항은요,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요, 결정문을 쓸 때 흠결이 없어야 돼요. 흠결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 저항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헌재도 진짜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그 판결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때문에 평이가 더 길어지지는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1주나 2주가 밀리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1주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3월 21일이 되겠죠. 2주가 밀린다고 했을 때는 3월 28일이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법이에요. 법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불법적인 증거 자료를 모았던 걸 가지고 이것을 법의 심판의 잣대로 삼는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결을 했다? 아마 저조차도 아마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흠결 없는 결정문을 만들려고 하면 더한 변론 기일을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평의를 지금 매일 평의를 거치고,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지만
더 지독한 평의를 거치면서 정확한 흠결 없는 판결문을 결정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재판관들은 일각의 불복 우려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흠결 없는 결정문을 만들 텐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관제에서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면 3월 14일 날 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 2주가 아마 뒤로 밀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이 발표되는 날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운명의 날이지만 대한민국에게도 운명의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바로 설 수 있는 운명의 날. 그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채가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직립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국채가 제대로 서고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믿고 찬찬히 기다려보면 어떨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